자, 아무튼 자, 여기까지 이제 봤고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를 더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어드레스 매핑. 각 단계별로 뭐가 달라요? 단위가 다르잖아요. 어디는 블락이라고 그러고 어디는 프레임이라고 그러고 여기도 블락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메모리도 사실은. 근데 문제는 이쪽은 사이즈가 크고 이쪽은 작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 주소를 매핑하는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이거를 매핑 룰이라고 그러고 뭐 똑같은 말이에요. 뭐 관계없어요. 이건 그냥 어드레스 매핑이 아주 정확합니다. 근데 주제별로 이거는 캐시 메모리 매핑이야. 뭐 이렇게 앞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긴 한데 결론은 다 똑같아. 그러면 마치 뭐가 똑같냐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동으로 주소를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편번호에서 무슨 동 치면 도로명으로 바뀌죠.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1대1 매핑입니까? 1대 N 매핑입니까? 가만히 보면 1대 N 매핑이에요. 동이라는 걸 하나를 치면 여러 개가 나오는 거고 도로명이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밑에 가면 갈수록 주소들이 많아지겠죠. 공간이 크니까. 그쵸? 공간이 크니까 주소가 당연히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 어드레스 매핑을 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전자칠판이 좀 내 뜻대로 움직이니까 좀 낫네. 매핑이 있는데 자, 주소 매핑인 거죠. 그죠? 한마디로 이거는 캐시 메모리와 CPU와 메인 메모리 사이 캐시 메모리 사이에서도 매핑, 캐시 메모리와 메인 메모리도 매핑, 메인 메모리와 디스크도 매핑.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은 다이렉트, 직접 매핑이에요. 근데 이 다이렉트라는 영어를 갖다가 사람들이 혹은 교재 컴퓨터를 공부할 때 이상하게 가르쳐요. 직접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냐면 직접이라는 거는 잘 가르치는데 랜덤이라는 거를 이상하게 가르쳐. 랜덤이 직접입니다. 랜덤은 영어로 해석해서 뭐 무작위가 아니에요. 그냥 직접 그 위치에 한 방에 간다. 그런 의미예요. 한 방에 간다. 무작위로 뭘 읽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이제 여기에서 직접 랜덤 매핑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뭐지? 그렇지. 그죠? 그게 뭐지? 그래요. 근데 같은 의미예요. 근데 또 하나 같은 의미가 있어. 그게 해시입니다. 다이렉트 랜덤 해시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직접 매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유일한 번호가 필요하죠. 유일한 주소가 필요하잖아요. 이 유일한 주소의 문자열을 만드는 알고리즘이 해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걸 유니크하게 부르는 뭔가를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 세 개가 같다라는 걸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일단. 그러면 이거의 얘기는 CPU가 있는데 내가 메인 메모리로 갈 거예요. 이게 메인 메모리가 아니어도 돼요. 캐시여도 된다고 그랬어요. 캐시에서 메인이어도 되고. 근데 여기에는 다 뭐가 있다고요? 주소가 있잖아요. 뭐 0x11 이렇게 주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주소에 뭐가 있어요? 10이라는 값이 있죠. 그쵸? 네, 말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배웠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글로 쓰면 한 줄이면 끝나요. 더 쓸 게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봐요. 없어. 그러면 직접 매핑이라는 거는 쭉 해서 이렇게 바로 한 번에 간다 이거죠. 그럼 주소를 갖고 있는 변수가 하나 있죠. CPU라면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뭐가 됩니까? value, 값이 되는 거죠. 값의 위치까지 그냥 한 방에 간 거지. 그죠? 한 방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얘의 특징은 한 번의 참조로 데이터를 얻는다. 그죠?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근데 이런 거, 그리고 아주 단순하죠. 그죠? 네,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단순한 특징도 있어. 근데 얘는 뭐냐? 주소 공간을 확대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요. 왜? 다이렉트라는 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가 여러 개를 다 물고 있다는 건데 말이 여러 개지 그 여러 개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 한계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 직접 갖고 있으면 모든 주소를 내가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개수가 많아지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리눅스나 윈도우에서 폴더 혹은 디렉토리 같은 말인데 하나의 폴더에 가질 수 있는 파일의 수가 제한이 있어요. 한두 끝도 없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걸 넘어가면 풀이 납니다. 풀이. 그래서 에러가 나요. 그죠? 다이렉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폴더가? 서브 폴더를 만들 수 있게 해줬잖아. 그쵸? 그게 뭐예요? 인다이렉트. 간접 참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간접. 주소를 매핑할 때 간접 참조가 있는데, 인다이렉트가 있는데, 인다이렉트는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데, 두 번의 참조가 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그림으로 그리면 CPU가 있고, 메인 메모리가 있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불렀다. 그랬더니 여기에 0x11 이렇게 갔는데 요 안에 0x13으로 갔고, 그럼 여기에서 딱 갔더니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10이 있다. 그림으로 보면 뭐가 해요? 틀이 같죠? 그러니까 인다이렉트는요 사실은 두 번을 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다이렉트라는 게, 간접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두 번의 참조로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밑에 이 안에서 또 주소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내려가죠? 그렇죠? 두 번을 가정하지 않는다고요, 인다이렉트는. 왜? 인다이렉트를 왜 써요? 가장 중요한 용도. 주소 공간 확대. 이게 주목적이거든요. 속도는 당연히 느립니다. 한 번에 있는 게 빠르지. 그죠? 인다이렉트는 무조건 느려요. 다이렉트에 비하면.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이제 죽여주는 거죠. 이게 아주 끝내주는 겁니다. 이게 뭐 최고죠. 컴퓨터에서 어소시케이트, 연관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연관 참조, 연관 어드레스, 연관 주소법, 뭐 같은 말이죠. 이게 나오면 항상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소와 데이터가 함께 있다. 함께 저장된다. 그러니까 내가 주소만 읽으면 되는데 주소 옆에 데이터가 있어. 그러면 안 읽어도 되죠. 그렇잖아요. 안 읽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소 옆에 데이터를 딱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이 그림으로는. 그러면 얘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CPU가 있어요. 그러면 메인 메모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뭘 놔야 돼요? 연관 기억 장치가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의 하드웨어가 들어가죠, 지금. 이거를 CPU, 캐시 메모리 안에 둬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별도의 하드웨어가 들어가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은 별도의 하드웨어가 들어간다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주소가 있고, 여기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CPU가 이렇게 참조를 하는데, 0x11, 10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안 가죠. 그쵸? 안 가고 여기서 딱 끝나죠, 그냥. 근데 여기 있는 거를 다 엿다가 넣으면 이 두 개의 사이즈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메인 메모리 용도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그쵸? 그래서 연관이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캐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니 모든 걸 다 넣는 건 아니지 않냐. 캐시의 의미. 여기서 말하는 캐시라는 거는 캐시 메모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주 참조하는 걸 저장하고 있다. 그 의미예요. 그 의미. 자주 참조하는 것만 갖고 있다. 그죠? 그래서 자주 참조하는 걸 갖고 있다. 영어로 뭐래요? 로컬리티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은 자주 참조하는 메모리 영역이나 동시간대 집중적으로 참조하는 특성이 있었더라. 그게 시간 로컬리티, 공간 로컬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그런 현상들이 있었더라. 그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주 참조하는 놈만 갖다 두면 데이터를 참조할 때 여기만 딱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히트하면 좋은데 찾았다 이거죠. 미스할 때는 가야지.
모든 데이터는 메모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관 기억 장치는 뭐가 중요해요? 히트율이 중요합니다. 히트율이. 그죠? 원하는 게 있냐 나한테. 히트율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 이 별도의 장치를 메인 메모리 유닛이라는 이름을 둘 수도 있다. 이건 칩의 이름입니다. 칩의 이름. 칩의 이름. 그러면 메인 메모리 유닛이에요. 그러면 연관이라는 말이 컴퓨터는 다 똑같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잖아요. DB에도 연관 인덱스라는 말은 쓰진 않아요. 연관 인덱스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 DB에는. 근데 오가니제이션 인덱스가 있는데 굉장히 이름이 어렵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인덱스가 있고 테이블이 있는 건데, 인덱스 키 옆에 데이터가 있으면 테이블 안 가도 되죠. 그렇잖아요. 인덱스를 읽고 테이블을 읽는 게 기본이에요. 인덱스는 뭐예요? 좋은 책 뒤에 보면 인덱스 페이지 있잖아요. 그게 인덱스야. 소트돼 있죠? 제일 뒤에. 근데 그 옆에 내가 찾고자 하는 단어의 의미까지 써 있어. 그럼 안 넘겨도 되잖아. 그게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로 됩니까? 일반 책으로는 그런 의미가 알파벳 목차 순서대로 정의된 요약집이 되는 거지. 책에 본론이 있고 요약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연관이라고요. 그게. 그래 DB 인덱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뭐다? 주소 매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수가 있는 거지. 연관을 쓰고 뒤에다가 직접을 쓰자. 이건 얘기가 되죠. 연관을 이게 그 얘기잖아요. 연관을 쓰고 직접을 쓰자. 그럼 뭐예요? 하이브리드인데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직접 연관 매핑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 연관 매핑. 당연히 연관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게 다 뭐다? 주소 매핑 방법이다. 이게 주소 매핑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소 매핑까지도 우리는 알았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뭘 알아야 되나? 잘 모르겠네. 교재를 보죠 이제. 자 보죠. 그래 버스가 있다. 그죠? 버스가 있다. 인스트럭션 사이클 명령을 처리하는 단계. 패치 갖고 온다. 메모리부터 로드한다. 그죠? 간접 인다이렉트 주소라면 한번 간다. 뭘 봐야지 인다이렉트인지 알아요? 오퍼랜드를 열어보면 그 모드가 0이면 다이렉트, 1이면 인다이렉트니까. 아까 오퍼랜드 이퀄 어드레스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퍼랜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관련 레지스터, 모드, 어드레스 이거의 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보고 판단해라. 이거 어디야? 위아래로 돼 있나? 옆에 안 돼 있나? 자, 그래서 뭐 인터럽트, 그죠? 익스큐션하고 인터럽트. 그러면 하나가 더 있네요. 그러면 이게 명령을 처리하는 단계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사실 저는 영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파이프라인이거든요. 파이프라인이 왜 어렵냐면 쓰는 별로 의미가 조금씩 틀려요. 공통적인 그 의미를 내가 아직 몰라. 공통적인 명령 사이클 어떻게 돼 있죠? 4단계로 돼 있죠. 그러면 우리 그거로 해봐요. fetch, decode, execution, write. 작업이 딱 4개로 파티션 돼 있죠. 그러면 레지스터가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갖고 와. 그럴 때 야 그럼 나 아까 읽은 거 나 그거 해석 좀 하고 있을게. 나는 decode 아니구나. fetch, decode, execution, write.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첩되죠. 그죠? 똑같아요. 4개를 쓰고 fetch, decode, execution, write. 그러면 CPU가 처리하는 명령 주기가 사이클인데 각 사이클별로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놈은 패치를 하고 있어. 그때 나는 디코드 할게. 나는 뭐예요? 패치 맞나? 패치하고 있어. 디코드 아니에요? 디코드 하고 있어. 그러니까 명령을 이렇게 섞어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파이프라인 기법이라고 해요. 파이프라인. 이게 뭐예요? 하나의 CPU에 명령어를 중첩해서 병렬 처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CPU 자체가 많은 건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CPU 자체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냥 CPU는 하나야. 근데 명령어를 4단계로 나누고 단계를 이렇게 나눠서 중첩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병렬 처리가 되죠. 근데 이걸 갖고 또 잘라요. 이렇게. 단계를 또 잘라. 이걸 단계를 또 자르면 당연히 많아지겠지. 중첩이 많아지죠? 그 대신 의미가 있잖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부하가 걸릴 수도 있어.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 슈퍼 스칼라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어레이 프로세싱 공부를 하다가 어레이 프로세싱이라는 영어는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레이 프로세싱이 나오는데 흔히 얘기하지 않아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군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코어가 몇 개입니까? 그죠? 듀얼 코어, 쿼드 코어, 옥토 코어죠. 그 코어에 따른 말이 프로세스 유닛입니다. 프로세스 유닛. 이게 CPU라고요. 이게. 그럼 작은 CPU가 지금 4개가 꽂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작업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주면 좋겠죠? 어레이 프로세싱. 이건 정말 CPU가 많은 거죠. 그죠? 그게 작은 것 뿐인 거지, CPU 자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병렬 처리 기법인 거죠, 다. 다 병렬 처리 기법인 거죠. 어떻게 병렬로 처리할 거냐. 그죠? 자, 그리고 인터럽트는 뭐죠? 그냥 느닷없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이거는 뭐예요? 영어 약자가. SVC. 슈퍼바이저 콜이죠. 하드웨어를 불렀다. 하드웨어를 불렀다. 그냥 하드웨어를 불렀다. SVC. 근데 VC의 영어 약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 약자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영어 약자는 별로 안 중요해요. 자, 이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개발 절차를 한번 딱 보자고요. 이제 진짜로 개발하는 절차를. 자, 제가 개발을 합니다. 윈도우에서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요. 자, 이제 개발자는 여기에다가 뭔가 코딩이라는 걸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썼어요. find window. 이 find window의 함수 이런 걸 API라고 그러는데, 이 find window 그냥 EX 써볼게. EX. 그러니까 EX는 extend, 확장된 find window다. 뭐 그런 의미인데요. 뭐 그런 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지금. 자, find window의 역할이 뭐냐? 떠 있는 윈도우를 찾는 기능이에요. 지금 이 컴퓨터에 윈도우 떠 있는 거 그거 좀 찾아줘.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갖다가 고통을 찾을 때 이렇게 찾아요. 우리 제목 없은 메모장 있죠? 메모장 딱 띄우면 제목 없은 메모장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딱 하면 메모장을 딱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개발자가 이 find window를 쓰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요. kernel32.dll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DLL은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 메모리 올리고 필요 없으면 내리고. 그러니까 다이나믹 링킹인 거죠. 다이나믹. 근데 웃긴 건 이게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이 kernel32가.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 윈도우 7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럼 윈도우 10으로 바꿔야 되는데 윈도우 7의 보안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돈을 또 내라고 하지. 근데 사용자가 보면 무슨 생각이에요? 그냥 다 윈도우에서 도는 보안 프로그램 아니에요? 뭐가 바뀌어요? 이런 게 바뀌었지 않았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냥 깔면 돌아갑니다. 깔면. 그러니까 OS가 버전업이 된다는 건요. 이런 걸 검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한 게 있을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구조가 두 가지로 돼 있는데 p파일이라는 말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주소입니다. 주소. 이거는. 그래서 주소들이 있어. 근데 파일 안에 있는 주소잖아요. 파일 안에 있는 주소는 고정이에요? 가변이에요? 고정이 뭐예요? 메모리에 있는 주소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주소가 큰 의미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 API 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API 명이 find window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조금 다르죠. 근데 이름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개발자가 이렇게 코딩을 하면 얘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얘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는 운영체제에서 제공해 주는 거죠. 그렇죠. 운영체제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그냥 win32 API라고 불러요. 이거는 윈도우가 제공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왼쪽에 쓴 저놈은 뭐냐? 이놈은 우리가 개발 툴이라는 걸 쓰잖아요. 그죠? 개발 툴이라는 걸 쓰죠. 그래서 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MFC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 그래서 얘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결론은 얘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얘의 기능을 조금 확장해서 기능을 추가하니까 조금 더 편하다 이거지, 개발자한테.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불렀어. 그러면 이거로 끝나는 거냐?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게 있는데,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 있는데, 자, 요거 조금 옆에다가 그릴까요? 아, 이렇게 하죠. 이거 너무 가까이 있어.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영어로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냥 영어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코딩을 합니다. 다시 코딩을 해요. 근데 이거에 find window를 내가 개발하는 코딩은 못 만들겠어. 이건 어렵거든. 이거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내가 코딩을 하는데 section.data 이렇게 코딩을 하는 거예요.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MSG에다가 DB를 넣고 거기에 값을 영문자 A를 넣어라. DB라는 거는 더블 바이트의 약자예요. 자료형이죠. 그죠? DB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료형이에요. 더블 바이트의 약자예요. 그리고 len, length죠. length는 달러에다가 마이너스 MSG. 이건 문법이에요. 달러에다가 MSG를 빼면 저 MSG 문자열의 길이가 들어가요. 그럼 1이란 얘기죠. A자 하나 있으니까. 그죠? 자, section.text. 자, 이제 section.text를 하는데 이게 영어 알파벳 순이라서 EAX 그냥 써두고 할게요. EBX, ECX, EDX. 알파벳 순 어디가 알파벳인지 알겠죠? ABCD. 그죠? ABCD. 그러면 여기 좀 삐뚤어 됐는데 MOV는 move라는 뜻이에요. move. 이동을 하는데 EAX에다가 0x04를 넣어라. 그죠? 이거 0x04 이렇게 안 넣어도 되고 그냥 4 쓰면 돼요. 4. 숫자 4.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1을 넣어라. 여기에다가는 MSG를 넣고요. 여기에다가는 len을 넣어라. 그러면 우리가 딱 눈에 띄는 거는 이 두 개는 내가 선언한 변수고 len입니다. 이거 leng처럼 보이는데 len이에요. 이 두 개는 변수를 넣고 len은 길이를 넣은 거죠. 그죠? 이 두 개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줄을 넣습니다. int 0x80. 딱 이러면 얘가 돌아가는데 이제부터 정리를 해보죠. 자,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이 section.data라는 거는요, 초기화된 변수를 선언하는 영역이에요. 뭐가? 이 데이터라는 영역이. 그러니까 초기화된 변수를 선언하니까 length라는 거에다가도 값을 넣어준 거예요. a는 한 자리야. 그것도 같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는 초기화된 변수 이걸 선언하는 데고, 이 section.text라는 요 영역은 뭐가 있냐? 개발자가 개발한 코딩이 있는 거예요. 이건 개발자가 개발한 코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딩인 거야, 이게. 그래서 텍스트라는 영역에서는 무조건 코딩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코딩이 뭐냐? 여기 숫자 4라고 했죠? 이거의 의미는 sysLight의 의미인데, 그러면 이 뒤에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이거의 의미는 sysLight예요. 기록해라. 그죠? 기록해라. 그리고 이거는 이름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 콜의 이름인 거고, 그 다음에 interrupt 넘버
0x04 이렇게 딱 매핑이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단계가 많죠. 그죠? 굉장히 단계가 많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딱 부르는 겁니다. 시스라이트 뭐예요? 기록해라. 기록해라. 어디에? 1번에. 1번은 뭐냐? 0번이 스탠다드 인풋 키보드, 1번 스탠다드 아웃풋 모니터에 기록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화면에 영어 A 하나 쓰라고요. 그 코딩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파일들을 갖고 이렇게 못 만든다니까. 어려워서. 저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쟤는 기능이 엄청 많거든. 그러면 얘는 스탠다드 아웃풋이니까 1이 이거는 고정입니다. 0은 스탠다드 인풋, 1 스탠다드 아웃풋, 2 스탠다드 에러. 이 숫자는 의미가 있는 고정값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모니터겠죠. 모니터가 되는 거고 0x80 시스템 콜을 불러라. 운영체제를 불러서 이제 기계를 움직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기계를 움직여라. 그러면 뒤쪽에는 뭐가 있겠어? 이제 하드웨어가 있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보통은 요즘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술사뿐만 아니라 보안을 공부해도 이게 없어. 이걸 잘 몰라요. 이걸 모르면 구조를 몰라. 이때 쓰는 게 뭐다? 인터럽트다. 그리고 기계를 움직이죠. 슈퍼바이저 콜. 야, 기계 움직여. 이때 SVC가 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보죠. 이제 이것들이 다 뭔가 정리를 해보죠. 이게 어셈블리라는 언어인 겁니다. 이게 어셈블리고, 그리고 이거를 두 개를 나눠서 개발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개발할 수 있죠. 그죠? 어셈블리라는 걸 개발해도 되고 윈31로 해도 되고 이걸 해도 되잖아요. 그죠? 뭘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유저콜이라고 해요. 유저콜. 왜? 기계가 모두 관계없어. 나는 이것만 보고 개발하면 프로그램은 돌아가. 그쵸? 뒤에 기계가 뭐건 하드웨어가 뭐건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 뭐건 이게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입니다.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 뭐건 나는 그냥 파인드 윈도우 부르면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서버 바꾸든 말든 나는 전혀 관심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개발자가 편하겠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옛날 개발자 중에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개발자 중에 정말 고생하는 개발자가 인베디드 개발자예요. 우리 이거 있잖아요. 바코드. 거기에 프로그램 들어가겠죠. 기계별로 다 틀려. 그럼 어떻게 해요? 맨날 밤새는 거예요. 기계별로 종류별로 프로그램이 다 틀리다고요. 기계 부르는 게. 그래서 그런 거 없애려고 윈도우에서 뭐 한 거예요? 유저콜을 만들어 둔 거예요. 이 강의의 핵심은 유저콜이었어요. 그리고 이쪽은 뭐예요? 이제 이게 시스템 콜이죠. OS가 해주는 영역. 그죠? 자, 우정체제를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을 유저콜과 시스템 콜로 분리해서 이 아키텍처를 만들었는데 이게 마이크로 커널입니다. 마이크로라는 영어가 나오면 유연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마이크로 커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윈도우나 리눅스는 전부 다 마이크로 커널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유저콜과 시스템 콜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아니라는 게 있다는 얘기네. 그럼 그 반대는 그죠? 이게 아니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저콜이 없는 게 있어요. 유저콜 이쪽에 없으면 개발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힘듭니다. 왜요? 이 기계별로 만들어야 되죠. 그 대신 이 기계가 좀 변화가 좀 덜하면 좀 괜찮겠죠. 10년, 20년 계속 써. 이 기계는. 그러니까 이쪽은 없어. 이 기계별로 만드는 거예요. 코딩도 굉장히 약간 로우 레벨로 가죠. 이쪽은 영어니까 하이 레벨, 이쪽은 로우 레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의 개발자들은 굉장히 특이한 영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메인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그래요? 모놀리틱 커널. 뭐예요? 이 모놀리틱 커널의 핵심은 뭐다? 유저콜이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변환 과정 자체가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성능은 무진장 빨라. 근데 개발하기 지금 엄청 어려운 거지. 그죠? 네, 개발하기 엄청 어려워. 기계별로 다른 거지, 기계별로. 그래서 모놀리틱 커널은 마이크로 커널과 다르게 뭐가 없다? 유저 콜이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영어를 쓴 거를 이쪽으로 가면 약간 로우 레벨로 가잖아요? 그쵸? 이렇게 언어를 바꿔줘야 되죠. 그쵸? 언어 번역기. 그거 뭐라 그래요? 그냥 영어로. 컴파일러. 그게 컴파일러죠. 그게 컴파일러예요. 이거를 왜 이렇게 보냐? 이거를. 왜? 이걸 갖고 보완을 하는 겁니다. 시스템 보완. 이걸 갖고 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갖고. 자,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세요. 뭐를? 마이크로 커널과 유저 콜, 시스템 콜. 왜 시스템 콜을 써야 되는지. 왜? 그죠? 예, 그래야지 개발이 유연하게 되죠.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 수가 있지. 이 전략과 비슷한 게 뭡니까? 오픈소스예요.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양과 종류가 다양해지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렇게 개발했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개발자가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찾기도 어렵고, CPU별로 다른데, 그러면 서버 하나 나오면 매뉴얼부터 사야 돼. CPU, 이 CPU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정말 힘들었겠죠, 저쪽은.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 자, 이제 뒤로 가보죠. 쭉 넘어가서, 이런 거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억장치 계층구조. 레지스터, 캐시,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넘어갑니다. 이런 거 다 했어요. 캐시, 뭐예요? 다이렉트 매핑. 같들이 있더라. 그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연관, 어소시에이트. 뭐예요? 주소 옆에 데이터가 있다. 그게 핵심입니다. 뭐예요? 주소 옆에 데이터가 있다.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를 참조하지 않는다. 맞죠? 직접 연관? 뭐예요? 연관으로 먼저 하고 안 되면 직접 써라. 그죠? 그겁니다. 그거. 메모리 관리 방식 가봐요. 자, 이제 이게 나오는데 그죠? 이게 또 있네. 뭐 이렇게 그래서 보완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진짜 이게 아니 대충 하면은 금세합니다. 대충 쭉. 자, 이제 뭐냐면 이게 제목에 유념을 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이 그림이 일단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세 장짜리 있죠? 그죠? 이게 뭐냐? 메모리 매니지먼트 기법. 그러니까 앞에 단어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캐시 메모리 매니지먼트 기법, 버추얼 메모리 매니지먼트 기법, 메인 메모리 매니지먼트 기법.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아까 그림을 이제 메인 메모리를 기준으로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은 갑자기 캐시 메모리였잖아요. 그죠? 이게 캐시든 뭐든 그런 건 안 중요하다. 메인 메모리, 그 다음 디스크가 있죠. 자, 첫 번째는 이 일을 하려면요. 메모리 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그죠? 이거 잘라둘까? 그죠? 잘라두죠. 아까처럼. 뭐 아무렇게나 잘라도 됩니다. 자르는 건. 그죠? 여기 있는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메모리 어디인가 이렇게 올려놔야 되죠. 그쵸? 올려야지 뭐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올리려면 이것도 어떻게 이 배열을 만들어 놨는지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 딱 주차장이야. 자동차 주차장인데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1번. 패치 기법. 패치. 언제 갖고 올 거냐? 언제 메인 메모리 데이터를 올릴 거냐? 그러면 이게 버추얼 메모리 매니지먼트 기법이라면 디스크에 있는 걸 메인 메모리에 언제 올릴 거냐? 캐시 메모리 매니지먼트 기법이라면 메인 메모리에 있는 걸 캐시 메모리에 언제 올릴 거냐? 똑같다고요. 똑같은 거라고 다. 자, 패치 기법. 뭐가 있어요? 1번이 디맨드. 디맨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디다 써도 다 맞아, 이거. 요청하면 디맨드 서비스. 요청하면 그때 올릴게. 너 프로그램에 그때 요청했잖아. 그때 올려줄게. 그냥 디맨드. 그러니까 뭐 디맨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요청하면 해줄게. 그 얘기인 거고. 두 번째.
프리패치. 내가 예측해서 너 이거 쓸 거지? 그거 올려줄게. 그 대신 예측 틀리면 꽝인 거죠. 그쵸? 그래서 예측해서.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요. 이게 윈도우에 윈도우즈 디렉토리 밑에 프리패치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진짜로 있어요. 그게. 이게 뭐냐? 봐보세요. 이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이 뻔하거든요. 그럼 부팅할 때 시작해야 될 프로그램도 뻔하고. 그죠? 컴퓨터를 켰을 때. 그래서 이거는 부팅 과정에서 얘는 뭐 이거 띄우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다가 메모리에 올라가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을 변환해서 기록해놔요. 그럼 로딩만 하면 되죠. 그쵸? 그럼 뭐예요? 부팅을 빠르게 할 수 있죠. 윈도우가 그렇게 합니다. 윈도우가. 그게 프리패치예요. 그래서 뒤에 확장자가 뭐뭐.pf라는 파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요. 뭐 이거지 뭐. 나는 이 컴퓨터 쓰면 맨날 뭐 하겠습니까? 뻔해요. 그냥 익스플로러 하나 띄우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뭐예요? PDF 리더기 하거나 전자칠판 쓰거나 셋 중에 하나죠 뭐. 써봤자. 그쵸? 그러면 애플리케이션도 네가 자주 쓰는 프로그램들 이런 거 아니야? 뒤에다가 익스플로러를 띄워놨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행이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패치의 핵심은 프리패치입니다. 예측. 근데 갑자기 엄한 거 쓰면 이제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오히려 느려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얼로케이션. 어떻게 할당할 거냐. 그죠? 이 목적지. 지금 우리의 목적지는 메인 메모리죠. 이 메인 메모리의 목적지. 저걸 어떻게 할당할 거냐.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거죠. 아까 했어요, 이거. 페이징 기법. 뭐예요? 페이지 단위로. 고정 크기로. 그 얘기인 거죠. 고정 크기로. 고정 크기로. 그러면 고정 크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걸 하나의 페이지라고 본다면 실제 우리는 이 그림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 위한 개념도고 맞죠? 실제 기계적인 게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가 보는 개념도고 진짜 기계적인 배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리적인 단위가. 그래서 컴퓨터에서 물리적인 단위 뭐라고 그랬죠? 프레임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상식적으로 하나의 페이지는 하나의 프레임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그죠? 페이지가 크고 프레임이 작을 것 같죠? 그럼 얘도 뭐 해야 돼요? 주소 매핑해야죠. 똑같습니다. 방법. 리스트 딱 갖고 있는 다음에 한쪽에 페이지 리스트, 한쪽에는 메인 메모리 주소 리스트. 그걸 갖고 변환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페이지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페이지 테이블이. 페이지 매핑 테이블 그래도 되고 페이지 테이블 그래도 되고 주소 변환 그냥 똑같아요. 근데 얘는 고정 길이니까 어느 정도 시작점만 알면 끝점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크기가 똑같으니까. 그죠? 그게 장점인 거죠. 그게. 자, 두 번째는 세그먼테이션. 뭐죠? 가변 길이. 그죠? 가변 길이. 얘는 가변 길이.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다이나믹 얼로케이션 기법, 픽스드 얼로케이션 기법. 그렇게도 부른다고요. 이거를. 근데 얘도 세그먼트 테이블이 있습니다. 똑같이 얘도 세그먼트 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 가변 길이니까 길이가 다르니까 그 길이의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프셋. 폭. 여러분들 오프셋이라고 이 영어가 나오면 DB건 어디건 간에 이 어떤 분할된 주소예요. 분할된 주소. 그죠? 뭐 이런 거예요. 분할된 주소. 이 끝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로케이션. 자, 우리는 페이지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 많은 메모리 중에 어디에 둘 거냐? 이것도 중요하죠. 이 어디에 둘 거냐? 그래서 플레이스먼트.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거 내가 미리 하게 이거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요 100% 한다고 해도 그냥 글로 쓰면 무조건 점수 안 나와요. 왜? 기본이니까. 근데 자세히 써줘야 돼. 자세히. 그림 그려야 돼. 왜? 자세히 써주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봐보세요. 플레이스먼트, 퍼스트 핏. 이건 뭐냐? 어떤 거를 읽어오는데 여기다가 둘 건지 여기 어디에 둘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퍼스트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페이지에 할당한다. 페이지에 할당한다. 이게 글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가장 먼저 퍼스트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는 10이라는 값이 있고요. 이쪽에는 뭐예요? 메인 메모리가 있어요. 예, 그림으로 그리라는 게 이 얘기입니다. 메인 메모리가 있어요. 그 메모리의 내용을 보니까 크게 하나, 둘, 셋, 네 개, 그죠? 블럭이 5개 블럭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 첫 번째 블럭은 used, 누가 쓰고 있다 이거죠. 그죠? 누가 쓰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블럭도 여기 뭐 아무데나 used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필요로 하는 공간의 크기는 얼마냐? 나는 10K, 10kB를 원합니다. 10kB를. 그러면 나한테도 공간을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11K가 비어 있고요. 11K가 비어 있고, 나는 18K가 비어 있어요. 나는 뭐 할까? 20K가 비어 있어요. 자,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야 된다고요. 그러면 first는요, 여기다가 딱 넣는 거예요. used는 못 쓰죠. 10K니까 딱 바로 들어갈 수 있죠. 그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첫 번째 이 시나리오에서의 탐색의 횟수는 뭐가 되죠? 2번이 되는 거죠. 너 used야? 너 비어있어? 그죠? 이게 2번이란 얘기예요. 2번. 그죠? 탐색의 횟수는 2번 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의 단편화라는 건 뭐예요? 쓰고 남는 공간. 10K짜리를 11K에 집어넣으면 쓰고 남는 공간이 뭐예요? 내부 단편화예요. 인터널. 1K의 내부 단편화가 일어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써야지 붙는 거라고요, 이거. 생각을 해봐요. 퍼스트핏이 뭐가 있냐고. 뭘 쓸 게 뭐가 있냐고요. 그냥 처음 나온 거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3-2번 베스트 핏입니다. 이 똑같은 시나리오 그냥 이거로 할게요. 이거 그냥 요 시나리오예요. 베스트는 크기가 가장 잘 맞는 페이지에 잘 맞는 페이지에 넣는 거겠죠. 그러면 이 시나리오대로 한다면 크기가 가장 잘 맞는 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탐색은 몇 번 해요? 3개, 5개죠. 탐색은 크기가 제일 잘 맞는 걸 해야 되니까 5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탐색의 비율은 뭐 어떤 꼴이 나오냐면 메모리의 페이지 수와 비례해서 시간 복잡도는 증가하게 돼요. 시간 복잡도가 비교횟수입니다. 비교횟수. 타임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메모리 블럭이 5개면 5번 하는 거고 10개면 10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베스트를 찾아야 되니까. 그죠? 베스트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얘 단편화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10K를 요구하면 가장 베스트한 거는 11K예요. 그죠? 그래서 1K의 내부 단편화가 일어나요. 이 두 개의 시나리오에서는 퍼스트와 베스트를 상대 비교하면 누가 좋아요? 퍼스트가 압도적으로 좋은 거죠. 그죠? 단편화는 똑같은 거고 뭐예요? 탐색의 수가 달라지는데 그죠? 퍼스트가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이게 10K가 아니면 또 다를 수도 있어. 근데
이 시간 복잡도 측면에서는 무조건 퍼스트가 좋은 거예요. 그죠? 데이터가 뭐든 간에. 맞죠? 퍼스트는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베스트와 같아져. 베스트는 항상 다 탐색해야 되잖아. 가장 잘 맞는 걸 찾아야 되니까. 근데 퍼스트는 뭐예요? 최악의 경우 가장 잘 맞는 게 제일 뒤에 있을 수도 있죠. 베스트와 같아진다고요. 최악의 경우도. 자, 그 다음에 3-3번 월스트 핏. 이거는 가장 잘 맞지 않는 페이지에 할당한다. 탐색은 똑같아. 베스트와. 가장 잘 맞지 않는 걸 찾으려면 다 뒤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건 다 뒤져봐야 되는 거죠. 근데 단편화는 어때요? 단편화? 10K 같은 경우에 가장 잘 맞지 않는 게 뭐예요? 20K가 들어가야죠. 그쵸? 그러니까 단편화는 총 10K가 남죠.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차장에 주차해서 저기 비었는데 차 끌고 갔더니 가까이 가니까 마티즈가 있어. 그 공간은 오토바이 하나 딱 대기도 뭐해. 그 오토바이까지는 가능해. 근데 마티즈를 2대 될 수는 없죠.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갔더니 뭐 조그만 오토바이가 하나 있어. 그럼 마티즈는 넣을 수 있거든. 뭐 그런 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K가 남으니까 뭘 할 수 있어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월스트가 좋은 거라고요. 나쁜 게 아니라고. 월스트가 나쁜 게 아닙니다. 월스트가. 자, 그 다음에 3.4 넥스트 핏. 꼭 나오길 바래요. 이거. 예, 이렇게 쓰는 사람 없거든. 그냥 정리해서 얘기하는, 이거 다 그리라는 거죠. 지금 시나리오별로 다 그리라는 얘기예요. 넥스트는 마지막에 할당한다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에. 이 다음 페이지라는 말이 참 애매한 말이에요. 뭐 누구의 다음이냐? 그러면 이게 지금 만약에 이게 마지막에 20K가 할당이 됐어요. 새롭게. 그러면 여기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음이라는 게. 그래서 얘는 새롭게 할당된 페이지에. 그죠? 근데 글을 할 때는 그냥 다음 페이지에 할당한다 그냥 이렇게 쓰세요. 그냥 새롭게 하지 말고. 근데 쓸 때는 유즈들을 제외하고 비어있는 것 중에 딱 그냥 뒤쪽에 있는 거 있죠? 거기에다가 바로 집어넣는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보면 이제 패치, 얼로케이션, 플레이스먼트까지 본 거죠. 그 다음 이제 필요한 게 뭡니까? 이제 꽉 찼어. 누구 내보낼 거야? 이제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똑같이 그냥 조그맣게 그릴게요. 여기. 이게 꽉 찼다 이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예요? 리플레이스먼트. 누구를 내보낼 거냐? 누구를 내보낼 거냐? 즉 메인 메모리가 이게 풀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게 풀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유즈드인 경우, 그죠? 전부 다 유즈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는 내보내야지 내가 어떻게 해요? 새로운 데이터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누구를 과연 디스크에 내릴 거냐? 이 문제죠, 지금. 리플레이스니까.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P4. 그죠? First input, first output. 가장 먼저 들어온 놈이 나가라. 그러면 가장 먼저 들어온 놈이 나가라? 그러면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들어온지는 어떻게 알아, 지가? 이 얘기는 뭐예요? 시간 정보가 있구나. 그렇지 않아요? 시간 정보 아니면 순서 정보가 있어야지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누가 가장 먼저 들어온지 알지. 그죠? 그래서 당연히 어떤 잡이라는 게 있는데 프론트와 리얼 외워요 그냥. Q는 프론트로 삽입되고 리얼로 삭제되는 겁니다. 그럼 일로 들어가고 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온 작업이 있는데 A, B, C, D 이런 식으로 시간 정보와 순서 정보, 이건 순서 정보죠. 이거는 그죠? 시간 정보는 없죠.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리얼로 삭제되는 거죠. 그렇죠? 리얼로 삭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로 삭제된다. 이쪽으로 삭제, 이쪽은
삽입.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어.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걸 뺐어. 그러면 뒤에 놈을 당겨줘야 돼요. 이거 복잡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실제 줄에서는 뒤에 놈이 당겨지죠. 맥도날드에 줄 서고 있는데 주문하고 갔어. 그럼 앞으로 가잖아, 우리가. 그쵸? 그럼 프로그램에서는 이걸 다 앞판으로 옮겨줘야 돼요, 지금? 이거 쉽지가 않아요.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딱 내려놔야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야, 이거는 좀 그렇지 않냐. 그죠? 그러면 실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진짜 생각을 해봐요. 리플레이스가 나왔는데 내가 답을 뭐랄까 P4를 써. 그럼 거기 문장은 순서적으로 합니다. 그죠? 뭐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거밖에 없잖아. 결론은 자료 구조의 Q를 좀 쓰라고요. 자료 구조의 Q를. 그러니까 프론트와 리어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환영 Q죠. 환영 Q. 그죠? 환영 Q죠. 그러면 A, B, C, D, E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환영 큐에서는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현재 내가 여기가 시작이에요. 헤드. 그죠? 헤드예요. 그러면 리얼과 프론트는 처음에는 헤드에 다 가르쳐 있어요. 현재 이 상태는요. 프론트와 리얼이 같은 상태예요. 꽉 채워서 한 바퀴 돌고 서로 딱 온 거야, 지금. 둘 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내보내, 프론트로. 그럼 B죠? 이거는 B죠? 그쵸? 리얼로 내보내는구나. 그죠? 리얼로 내보내요. 그러면 리얼로 내보내니까 다음 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아가죠. 이게. 그쵸? 이렇게 돌아가죠. 그리고 리얼과 프론트의 구분을 없애버려요. 그건 뭐냐? 대큐. 이건 뭐냐? 삽입과 삭제가 양쪽에서 일어나는 거야. 리얼 프론트입니다. 그럼 이제 뭐 이거 무슨 말이야? 마음대로 넣고 마음대로 뺑뺑이 막 돌리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는 이런 형태가 일어나겠지.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는. 그죠? 원형 큐에. 그래서 요거 기억해요. 환형 큐는 원형 돌린 거고 대큐라고 얘기하는 건 삽입과 삭제가 양쪽에서 다 일어난다. 그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큐는 프론트와 리얼. 프론트로 삽입되고 리얼로 읽는 거다. 이게 기본이다 이거죠. 근데 이런 건 없다. 세상에. 이거는 현실 세계에만 있는 거고. 그러니까 P4라는 거는 그냥 순서대로. 그 다음에 LRU.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이게. 모든 알고리즘 다 이거니까. 뭐예요? 최근에 참조하지 않은 페이지를 내보낸다. 그죠? 이거는 최근에 참조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한다.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림을 이렇게 그려두고 이렇게 그려두고요. 첫 번째 위에는 프레임이라고 할게요. 프레임이라는 건 뭡니까? 메모리 얘기하는 거예요. 메모리. 그래서 메모리 프레임 1번, 메모리 프레임 2번. 그러니까 메모리의 공간이 두 개밖에 없어, 지금. 늘 때가 두 개밖에 없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페이지 폴트. 그죠? 페이지 폴트라는 건 못 찾았다. 못 찾았다. 자, 그러면 실제 데이터가 이제 들어와야 되겠죠. 보통 이 식으로 많이 씁니다. 이게 FM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내가 1이 들어왔어. 나 1이라는 숫자를 메모리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요게다가 1이라니까 A라고 하죠, A 그냥. A, 이건 순번. 왜냐면 그건 또 1이 되니까. 그죠? A를 딱 해야 돼요. 그러면 메모리 1번 프레임이 비었으니까 여기다가 넣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다. 메모리 없었다. 그 얘기인 거예요. 메모리 없었다. 그 다음에 내가 B가 들어왔어요. 그럼 A는 원래 있죠. 두 번째 스텝은 B죠. 그죠? 이 상태가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다. 없었다. 그죠? 메모리에서 못 찾았다.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꽉 찼으니까 내가요 뭐가 있냐면 나는 B를 호출했어요. 또 B네요. 그럼 똑같죠?
A, B 발생하지 않았다. 그죠? B 있잖아요. 그죠? B 있으니까 페이지 폴트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내가 C가 들어왔습니다. C니까 가장 최근에 참조하지 않는 페이지니까 A가 나가고 페이지 폴트는 발생한 거죠. 그쵸? 가장 큰 건 A가 나간 거지. 그쵸? A가. 왜? 얘가 한번 여기에서 참조했잖아요. 그죠? 이게 LRU죠. 그러면 전체 4개 중에 뭐예요? 4분의 3이 페이지 폴트가 일어났죠. 이 시나리오에선. 그럼 비율 나오죠? 나누게 하면 되니까. 그죠? 비율까지도 쓰란 얘기입니다. 비율까지도. 그죠? 그래서 몇 프로? 페이지 폴트 4번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의 기본 알고리즘은 뭐냐? 로컬리티입니다. 로컬리티. 왜? 자주 참조하는 거 쓴다고 했으니까. 그죠? 시간 로컬리티, 공간 로컬리티. LF가 아니에요. 이게 LRU 아니에요? 그죠? LRU입니다. LRU. LFU가 아니라. F는 프리퀀시, 빈도수를 세는 거예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최근에 참조하지 않은 걸 내보내는 거랑 빈도수가 적은 거랑은 다른 거죠. 그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LFU는 참조 빈도수가, 참조 카운트가 적은 것을 내보낸다. 그죠? LFU는 뭐 똑같이 그릴 수가 있어요. 카운트 하나 만들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3-3에 뭐 랜덤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랜덤. 옵티말도 몰라도 됩니다. 옵티말도 최적화 그런데 뭐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SCR, Second Chance Replacement. 한 번 더 기회 준다. 그죠? 그래서 교체 대상이 되면 0이었는데 너 교체할 거야? 그거를 1로 바꿔줘서 한 번 더 있게를 만들어준다. 근데 1이면 너 그때 나가야 돼. 이겁니다. 그냥 세컨드 찬스니까. 그 다음에 3-5가 뭐예요? NUR이죠. 지금까지는 다 참조했냐 안 했냐 이 관점밖에 없었어요. 근데 얘는 참조 비트와 수정 비트 값을 고쳤냐 이것도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참조 비트와 수정 비트를 사용합니다. 둘 다 처음에는 0이에요. 0. 둘 다. 그러다가 얘가 11. 둘 다 11일 때 그럼 너 참조도 안 하고 수정도 안 했네. 나가라.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거는 이거밖에 없는 거죠. 수정이라는 비트가 있는 거. 그죠? 이게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버추얼 메모리 관리 기법에서는 뭐예요? 패치 기법. 그죠? 얼로케이션. 그 다음에 뭐죠? 플레이스먼트, 리플레이스먼트 4개. 메인 메모리도 똑같고 캐시 메모리도 똑같고 그죠?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결론 뭐다? 이게 그거라고요. 그냥 이게 그겁니다. 자, 그래서 자, 스트레칭 페이지 부재가 발생한다. 왜 발생해요? 왜 발생해요? 없으니까. 그게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페이지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어떻게 만들었다? 워킹셋이라는 거를 만들었다. 자주 참조하는 메모리의 집합. 그죠? 그죠? 참조하는 메모리의 집합이고, 이 워킹셋을 만든 논리적 근거가 로컬리티다. 그죠? 로컬리티다. 그래서 이 워킹셋과 이거는 뭐예요? 자, PFF는 빈도죠, 빈도. 필요한 개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상한과 뒤에 있나? 상한과 하한으로. 메모리 몇 개 필요하니? 그러면 너 이렇게 많이 필요해? 혹은 이렇게 적게 필요해? 그러면 미리 할당해주고 뺏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한과 하한으로. 이걸 갖고 뭐를 해결했다? 스레싱을. 그럼 스레싱은 뭐예요? CPU 사용률,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 프로그램 많이 실행하는 거, 그죠?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 CPU 사용률은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이렇게 급격히 좋아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죠? 여기가 이제 최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스레싱이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는 연산을 하는 거죠. 여기는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연산을 하는 거니까 CPU 사용률은 CPU는 연산을 하는 게 주 목적이니까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페이지 교체. 페이지 교체로 일을 못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스레싱이라고 한다. 해결책 어떻게 해요? 워킹셋과 PFF로 해결한다. 그죠? 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하나는 다중 프로그램 정도를 낮춰야 되잖아. 그쵸? 이 이론이 된 게 뭡니까? S&P에서의 CPU는 8개여야 된다. 10개 못 쓴다. 그죠?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